자, 비실험 설계에 횡단이 세 가지가 있고 종단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횡단 세 가지는 이론적 설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 설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실험적 요인 설계라고 합니다. 비실험적 요인 설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횡단적인 접근의 비실험 설계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동년배 집단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향 집단 설계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보면 집단 설계라고 나와 있죠. 조사 설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경향 조사 설계라고 하겠습니다. 경향 조사 설계. 그 다음에 패널 조사 설계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동년배하고 여기 있는 패널 조사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된 거죠. 동년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한 연령층입니다.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시기마다 표본이 달라집니다. 표본 다름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양한 연령층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표본이 달라집니다. 조사할 때마다 표본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패널 조사 설계는요. 패널 조사 설계는 동일 집단 설계예요. 동일 집단 설계. 따라서 동일 집단 설계니까 표본이 같은 겁니다. 표본이 같음. 조사 시기마다 그 표본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종단 설계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바로 종단 설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년배 집단 설계를 코호트, 동류 집단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동류 집단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코호트 설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념 비교하기 위해서요. 자, 경향조사 설계와 패널조사 설계가 있습니다. 경향조사 설계에 동일 모집단 내에서 각각 다른 표본의 각각 다른 표본을 선정하여 여러 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종단이죠. 여러 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관찰하는 형태가 됩니다. 장점과 단점은 참고,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일정한 집단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기술하거나 특정 정책의 변화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 상황의 효과를 분석 평가하려고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집단을 반복 조사해서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변화의 추세를 보는 것이 바로 뭐죠? 네, 추세 연구, 경향조사라고 합니다. 경향조사 설계를 트렌드 스터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추세라는 말을 써요. 트렌드라고 해서 추세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변화의 추세를 보고자 할 때 경향조사 설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 표본이 매번 바뀜으로 그래서 표본이 다르다 했습니다.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내적 타당도 제한 요인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사례입니다.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한국인을 모집단으로 정하고 3년에 한 번씩, 이게 종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표본을 선정하여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는데 20세 이상의 한국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20세 이상의 한국인의 조사할 때마다 표본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패널 조사 설계 들어갑니다. 동일 모집단에서 동일한 표본을 선정하여, 거기가 중요하죠. 동일한 표본을 선정하여 표본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로 묶어주세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경향조사 설계나 동년배 집단 설계 등과는 표본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표본의 동일성 유지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장점과 단점입니다. 패널 조사 설계는 표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동일한 표본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성숙이나 역사적 사건과 같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단 설계의 공통적인 단점이 내적 타당도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간 간격이 많이 있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내적 타당도가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나타나서 내적 타당도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숙의 요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성숙의 요인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역사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서 코호트 연구 설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대개 병원에서 하고 있는 환자 대조군 연구 이런 것들을 좀 실어드렸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코호트는 시간적인 연구 설계에 따라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결과에 대한 위험 요인 또는 폭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전향적 코호트가 유리한 측면이 있고 끊어요. 자, 추적 관찰에 따른 탈락의 위험성을 회피하고 단기간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한 후향적 코호트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밑에 각주가 붙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호트 연구란 종단적 설계 중의 하나로 특정 인구 집단을 일정 기간 추적하여 특정 질병의 발생을 확인하고 추적 관찰 박스 쳐요. 추적 관찰하여 특정 요인에 대한 폭로 유무에 따른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는 역학적 연구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코호트란 조사 연구와 인과학적 연구에서 특별한 기간 내에 출생하거나 조사하는 주제와 관련된 특성을 공유하는 대상의 집단을 우리가 코호트 동류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평균 여명을 계산할 때 같은 달에 태어난 10만 명의 사람이 한 코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달에 만약에 9월 달에 출생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동년배가 될 수 있다. 동류 집단이 될 수 있다. 코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코호트 설계의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추적 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코호트 통제 집단이라 말할 수 있고요. 무작위 추출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석하기도 합니다. 장점, 다양한 관심 사건의 발생률을 측정할 수 있고 장기 관찰을 통해 질병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게 아무래도 종단 설계이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요. 특정 요인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단점은 비용이나 대상자 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자, 중도 탈락이 높을 경우 결과의 정확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읽을 거리를 보면 코호트 연구입니다. 특정 인구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특정 질병의 발생에 관여하리라 의심되는 어떤 특성, 혈액형이나 흡연이나 이런 것들이요. 질병의 원인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원인이라 생각되는 인자의 폭로된 정보를 수집한 후에 특정 질병의 발생을 시간 경과에 따라 전향적으로 추적하거나 관찰함으로써 특정 요인에 폭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폭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는 역학적 연구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폭로된 그 사람하고 폭로되지 않은 사람, 폭로된 사람이 지금 질병에 걸렸겠죠. 그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비교하는 겁니다. 추적 관찰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코호트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코호트 연구에서는 폭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점이 현재이냐 과거이냐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자, 폭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점이 현재이면 전향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점이면 후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향적을 보면은 여러분들 영어 보세요. 4번의 영어를 보면 히스토리컬이 나와 있어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병력이거든요. 그래서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히스토리컬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과거의 시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박스, 현재 시점, 즉 코호트가 정의된 시점에서 폭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폭로에 대해 가장 최신의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폭로 여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최소화될 수 있고, 자,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폭로 시점부터 질병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양적 코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잠복 기간이란 말이 나오죠. 잠복 기간이 길었을 때는 이러한 이 코호트 연구, 후양적 코호트 연구가 바람직한데요. 이 연구에서는 연구가 계획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폭로 여부를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병원의 차트, 의무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러한 기록에는 의무 기록, 고용 기록, 다양한 개인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폭로가 질병의 원인, 위험에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전향적이나 후양적은 참고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쓸 때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있다. 자, 지금 질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인데, 이 원인에 대한 자료 수집의 시점이 현재이냐 아니면 과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는 병력을 보는 겁니다. 자, 뭐 병력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용과 연관된 그건 직업력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와 연관성이 있으면 전향적 코호트 설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과거는 후양적 코호트 설계라고 한다. 조금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맨 첫 번째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결과에 대한 위험 요인, 폭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코호트가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위험 또는 폭로, 위험 요인이라 하죠. 위험 요인을 폭로라고 하니까, 자, 결과에 대한 위험 요인을 판단할 때는, 결과에 대한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는, 파악하고자 할 때는 전향적인 코호트 설계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지금 현재 어떤 질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적 관찰에 따른 탈락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고 단기간에 연구를 완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후양적 코호트가 유리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추적 관찰이란 말이 있잖아요. 추적 관찰이 바로 히스토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에 따른 탈락의 위험성, 이런 것들에 회피하기 위해서는 후양적 코호트 설계가 유리하다.